SSG 랜더스가 좀 김강민 선수가 충격적으로 이제 2차 드래프트 시장에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책임 인사가 많이 나왔는데 김성용 SSG 단장이 좌천되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SSG가 좀 류선규 전 단장, 김원영 전 감독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셈인데요. 김성용 단장이 R&D 센터, 옛날 육성팀이죠. 센터장으로 내려보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질책성 보직 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감독, 코치 인선과 2차 드래프트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성용 단장의 보직을 R&D 센터장으로 변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좀 저희도 좀 충격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과연 꼬리 자르기냐 아니면 정말 책임의 일선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요 김성용 단장의 좌천 요것만 봤을 땐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꼬리 자르기라고 봐야 되는지 꼬리 보존이라고 봐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원래 R&D 센터장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보직이었죠. 네. 본인이 맡고 있었던. R&D 센터도 없던 걸 만든 거거든요. 애진역에 없던 걸 만들어서 김성용 야타코 감독을 이제 앉힌 거거든요. 그리고 단장으로 올렸는데 다시 글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있던 데 보낸 건데 이걸 잘라가지고 뭐 아예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좌천인 건 맞는데 북한 잠시 저기 빼놨나? 이런 생각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또. 근데 물론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제 뭐 단장님하고 뭐 식사 뭐 담당 기자들 모여서 식사한 적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구단의 처우가 너무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일관성은 보여요. 젊은 애들만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도.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 틀을 만들었다면 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턱 걸리잖아요.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좀 제동이 많이 걸리긴 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딱 잘 뚫린 도로에 쫙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여건을 잘 작년에 1년 우승하면서 잘 만들어놨잖아요. 우승하면서. 그리고 올해 조금 뭐 성적 오케이 콜 3등 뭐 아쉬울 수 있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생기니까 보는 사람도 지치고. 근데 하필 김강민이라는 어마어마한 카드가 강제로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대전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좀 여러 가지 뭐 채팅창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저기 보시면은 이제 구단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인사가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인사라는 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미진염님이 보시면 작년 누구 때문에 우승했나요?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쳐내나요? 하면서 이제 김강민 선수에 대한 조금 이제 연민 좀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또 MHJ님이 말씀해주신 김성용 단장 이건 누가 봐도 정용진 구단주가 뒤에서 압박을 넣은 거죠 라고 하는 팬분들의 시각도 있으십니다. 저런 팬들이 한둘 아니죠. 뭐 김성용 단장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칼 이렇게 쥐어주고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휘둘러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고는 이제 피 다 묻혔으니까 너 이제 절로 가. 이런 구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진짜로 이게 또 올 시즌에 좀 행보를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3위를 했잖아요. 3위를 했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NC한테 그냥 정말 처참하게 깨졌거든요. SSG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현장 지도자 김원영 감독을 경질한 거는 뭐 거기까지는 뭐 어쨌든 오케이 뭐 이렇게 어쨌든 오케이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억지로 해본다면 이승용 감독이 되고 나서 지금 김성용 단장이 이제 보직 해임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않은 게 많이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뭐 감독 인선 과정도 그렇고 코치 인선 과정에서도 조금 뭐 손시영 코치를 데려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로 경험이 많지 않은 지도자를 데려오는 거 이런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이런 거에서는 분명 김성용 단장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면도 좀 있는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는 자리는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럼 단장은 아닐까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감독 팬들 그렇게 전 단장 그렇게 나가라고 몽롱하게 쳤던 것도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장만 자르면 끝이야? 라고 했을 때 SSG의 행보가 어떻게 될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오늘 아침자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SSG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선수들의 동요예요. 무려 김강민이 나갔어요. 구단이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SNS 즉각적으로 글을 올렸던 김광현이나 한유섬 선수 같은 경우는 야 나도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구단의 어떤 좀 애정도가 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이게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소위 말해 팀과 케미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생존하고 나이 든 선수들이 좀 나가는 이런 게 좀 많은데 좀 그런 거에서 연장선으로 봤을 때 김강민 선수가 나간 걸 보면 베테랑 선수에 대한 홀대 이런 게 좀 이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강민 선수와 동갑인 선수가 또 한 명 있거든요. SSG에. 예. 추신수 선수에 대한 좀 내년 행보가 사실 점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신수 선수가 또 어쨌든 간에 본인은 아직까지는 좀 은퇴의 마음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그런 선을 나타내진 않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제일 마지막에 질문이 있긴 했는데 은퇴 안 할 거예요. 본인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는 강해요.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강해요. 예. 뭐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집에 가야 할 성적은 아니죠. WRC 플러스가 120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출루율 3할 타출 갭이 1할 2푼 이상 되니까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결국 단가가 문제인데 사람 몸으로 단가는 표현을 쓰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연봉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약간 실랑이 혹은 치열한 협상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 내년 시즌에도 추신수는 여전히 랜더스 유니폼을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추신 선수 행보에 따라서 좀 이 SSG의 어떤 메시지도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좀 그래서 김강민 선수 이적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같이 좀 팀을 이끄는 게 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강민 선수가 충격적인데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4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혹시 우리가 좀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 요런 좀 질문이 있는데 솔직히 아예 예상 저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아예 예상 못했죠.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네. 예. 누가 빠졌다더라라는 얘기가 확 돌았어요. 근데 키움에 지명받은 최주환이 빠졌다는 얘기가 한번 돌았고 다른 투수 누가 빠졌다 이렇게 막 돌았는데 의외로 김강민 얘기가 없었어요. 야 김강민 뭐 선수 없다는데 이런 얘기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결과 딱 나오고 띵 뜨는데 응? 이랬어요 처음에. 김강 뭐 이제 이랬거든요. 막 너무 보는 사람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안일하게 본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소리 나이브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일했고 방심했어요. 그러면 그냥 명확하게 은퇴 뭐 고민 중 논의 중이라고 5글자만 썼으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마저도 안 했던 거지. 제가 하나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베테랑 선수들이 이 보호 선수 2차 드래프트 앞두고 보호 선수 명단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예전 부활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 전에 한화는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뭐 지금 두산 감독인 이승엽 선수도 삼성 시절에 그랬고 이랬었는데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써가지고 이걸 보호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정우람 선수가 이번에 플레인 코치를 산하가 미리 작업한 것도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2차 드래프트 보호에 대한 일종의 연장선상이나 소문이 많이 났는데 SSG는 그런 여러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한화가 그 고심 끝에 굉장히 좋은 수를 썼다고 봐요 저는. 야 저기 우리 정우람 선수 플레인 코치예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니까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보호 선수 36인으로 만든 거지. 강제로. 그럼 이런 사실 그렇게 또 하나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하나 욕합니까 지금?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특정 선수한테만 이제 집중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방어에 좀 이렇게 좀 지적도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2차 드래프트가 끝났고 이제 때문에. 보호 선수 이거에 대한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뭐 A라는 선수가 이 명단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보호 선수에서 풀려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SSG가 집중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좀 더 넓게 보면 10월
31일 날 김원영 감독 경질이 모든 거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며칠만 더 앞으로 당기면 10월 25일 날 SS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죠. 탈락하고 다음 날인가 모든 구단 업무가 올스톱 됐어요. 모든 심지어 며칠 뒤에 가고시마 캠프 갔는데 그것도 처음에 홀드시켰다고. 코치들 다 업무 올스톱. 그리고 대거 물갈이가 시작됐죠. 그리고 발표가 나온 거는 김원영 감독 경질 그 계약 해지가 발표로 나왔지만 코치들은 그때 짐 싼 코치들 엄청 많았어요. 이미 나도 몇 명 통화했지만 막 울분을 못 참고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가 막 바쁘게 이어진 거예요. 새 감독 찾아야지, 코칭 스태프 인선해야지. 그럼 이 업무를 집단 마무리처럼 여러 명이 나와서 막 나눠서 막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김성령 단장은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업무. 과부하가 걸린 거지 김성령 단장한테. 김성령 단장은 우선순위 체크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막 바빴어. 내가 봤을 그쵸, 때. 예. 그러면서 김광민 선수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 뭐 은퇴 뭐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었어? 여러 가지로 좀 나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디테일이 좀 아쉬웠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브리아님도 이제 하나하나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라고 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종수님도 아니라고 허술한 쓱 프론트의 일처리로 김강민 선수도 멘붕, 남은 쓱 선수들도 멘붕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쓱 팬들을 좀 위로하고 좀 김강민 선수도 본인 마음을 정리하려고 좀 편지를 또 썼어요. 네. 그래서 김강민 선수가 저희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본인이 또 짠했습니다. 자필로 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쓰면서 이제 좀 이제까지 뭐 23년 동안 SSG 또 전인 SK 와이번스에서 네. 뛰었던 그런 아쉬움 또 이런 걸 또 정리하고 또 쓱팬분들 좀 위로해주고 그다음 본인도 좀 마음도 정리하고 그동안 또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강민 선수가 떠나면서 프런트를 한번 이제 속된 표현으로 설거지를 한번 이런 지금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땐 조금 SSG 프런트가 조금 아쉽게 이번에 좀 행보가 있지 않았나 네. 좀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구단은 구단대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단장도 자리를 비웠고 이제 대신 SSG는 다른 팀하고 어느 팀하고 비교해도 팀장급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팀장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 위에 이제 민경삼 단장도 했던 사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하기로 한 게 그거였대요. 그냥 이제 이승용 단장까지 모여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 이렇게 몇 명 모여갖고 식사를 한번 했나봐요. 모임 자리를 한번 했나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좀 사실 선수들 많이 지금 혼란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한번 이제 이렇게 좀 다독이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팀장들은 팀장들대로 이제 항상 선수들하고 마주치는 사이니까 그렇게 좀 잘 늦었으나 수습은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SSG가 지금 민경삼 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런트 공백은 없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일단 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장 자리가 뭐 오래 비어있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단장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좀 새로운 단장은 좀 언제쯤 또 누가 될지 좀 혹시 우리가 좀 추측을 감히 해본다면. 그러니까 25일 날 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금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 논의 없이 일단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각 팀장급들에서 이제 후보들을 막 내기로 했나 봐. 내고 사장은 사장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몇 명의 후보군이 추려지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막 이제 검증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할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뽑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하다가 지금 파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정리를 해서 그 뭐랄까 제대로 된 단장을 뽑겠다라는 기조는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당장 그래서 내일 선임이요 이건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예. 맥콜로버님이 민경삼 사장은 또 복귀 단장인 건가요?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맥콜로버님 사장에서 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단장이 수습을 해야 되는 단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뭐 쉽진 않아 보이고 또 저기 보시면은 다롱이 안녕 최강하나 다롱이 안녕님이 저는 왠지 현대 출신 단장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또 외부 인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외부 인사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로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빠르게 업무를 수습할 사람은 딱 한 명 있죠. 유성규 단장. 다시 또 복귀 또 쉽지 않지만 또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